지금 배울 단원이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단원인데 초등학교 때 이미 많이 배웠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 거야. 일단 6의 약수는 1, 2, 3, 6 이건 구할 수 있지. 약수의 개념은 곱해서 6 되는 거 찾는 거야. 이렇게 쫙 찾아서 마찬가지 8의 약수도 이렇게 해서 쭉 썼을 때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숫자가 누구야? 1하고 2가 공통적으로 있지. 그래서 1, 2가 공약수가 되는 거고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은 누구? 제일 큰 거. 2가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했었어. 이거는 이제 2로 한번 나눠보면은 3하고 4.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얘다. 라고도 배웠었지. 자, 공배수도 2의 배수가 여러 개 있잖아. 이거는 적당히 써보면 돼. 다 쓸 수 없으니까. 3의 배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간에 겹치는 게 있을 거야. 6이 겹치지. 또 겹치는 거를 최소 2개는 구해줘봐야 돼. 두 번째 겹치는 거는 12가 되겠지. 그러니까 겹치는 것만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의 배수야? 6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배수는 6의 배수다. 그리고 이걸 구하는 방법. 2랑 3을 나눠보는 건데 이게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지. 이럴 때는 바로 곱해버려. 그게 이제 6이니까 6의 배수들이 이제 공배수가 되는 거야.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 6이 되겠지. 자, 서로소라는 내용이 있어. 이거는 초등학교 때 안 배웠던 거야. 서로소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밖에 없을 때 이런 걸 서로소라 그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안 나눠지는 숫자. 예를 들어서 2랑 3을 한번 보면은 2랑 3은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 1밖에 없어. 1은 모든 숫자를 다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경우를 서로소인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서로소는 어떤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6하고 서로소인 숫자를 찾아라. 이거 하나씩 다 해봐야 돼. 3하고 6하고는 3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어떤 숫자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서로수가 아닌 거야. 얘는 안 돼. 자, 6하고 5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지. 이런 게 바로 서로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해봐야 돼. 6하고 8은 2로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아니고 10도 6하고 10은 2로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아니고 자, 6하고 15는 이거는 3으로 나눌 수 있지. 2하고. 그러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서로수가 아닌 거야. 자, 6하고 35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지? 여기까지. 이건 이제 서로소인 걸 찾으라는 건데 해보면 돼. 기억. 자, 8하고 11은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지. 1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서로소 맞는 거야. 자, 니은은 21하고 54는 이거는 3으로 나눠보면 7이 되고 여기 18을 나눠서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서로소.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28하고 63 이거는 7로 나눌 수 있겠다. 그지? 7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소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23하고 30은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얘네들 서로소가 맞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요거를 셋 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뭐가 있을까요? 2부터 한번 해볼게요. 6, 8, 10이죠? 그 다음에 또 2로 나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2로 나눌 수 있는 게 뭐 있대? 2로 나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셋 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지.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곱해주는 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4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자연수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가 만약에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36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48 같은 경우는 2의 4제곱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서 규칙이 있어요. 제가 이거 정리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자, 지수를 비교를 했을 때 지수가 같은 걸 내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하는 방법이 지금 얘가 밑이 2지 얘도 밑이 2죠. 얘 같은 경우는 지수가 2고 여기는 4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밑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요 밑에다가 답을 써줄 건데 지수가 같으면 걔는 그대로 내려주라는 얘기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선 지금 지수가 같은 경우가 없죠. 이건 좀 이따. 두 번째, 지수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걸 내려줍니다.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애도 있어요. 혼자 있는 밑은 버립니다. 이 세 가지 규칙만 좀 잘 지켜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 2번밖에 없거든. 한번 볼까요? 2랑 4니까 둘 중에 작은 게 누구예요? 2죠. 그래서 2의 2제곱, 얘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얘는요. 여기 3의 1제곱, 3의 2제곱이죠. 자, 작은 거 3의 1제곱이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분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규칙에 맞춰서 내려줍니다. 자, 72는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80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5예요. 자, 5는 숫자가 좀 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따로 쓴 거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긴 지금 지수가 어때요? 이쪽이 더 작지. 그럼 작은 걸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밑이 3인 숫자가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럼 버립니다. 한쪽만 없어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5는요? 위에 있어요? 없죠? 버립니다. 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최대 공약수는 어떤 개념으로 문제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최대한 작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런 두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지수가 어때요? 그죠? 그럼 이거는 둘 다 되니까 내려주시면 돼요. 그렇잖아. 똑같으니까 뭐 둘 중에 뭘 할 수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작은 거 3의 1제곱 내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죠? 여기 지금 밑이 7인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버립니다. 여기까지. 이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이대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 계산을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하든 이대로 두든 상관없는데 문제 상황에 맞춰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이건 비교를 위해서 꼭 이렇게 가로로 쭉 숫자를 써놓을 거거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인데 지금 7하고 5는 지금 밑이 같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요. 줄을 맞춰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5입니다. 5의 제곱. 이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2는 전부 다 있죠? 지수가 작은 걸 내려주기로 했어. 어떤 겁니까? 2의 2제곱. 자,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죠. 그럼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하나만 없어도 안 쓰는 거예요. 버립니다. 자, 5는요? 없습니다. 얘가 없잖아, 그지? 버려. 7은 얘 혼자밖에 없어. 버려. 그럼 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랑 좀 다르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나눌 수 있어도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최소 공배수는 두 개만 나눠도 나눌 수 있다. 일단 뭐부터 나눠볼까요? 3부터 한번 해볼까요? 3 나누면 6이죠. 여기는 8, 여기는 15. 자, 이제 동시에 셋 다 나눌 수 있는 숫자는 없지. 이제부터는 두 개씩. 자, 6과 8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 2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누면 3, 4, 15. 이번 이제 3하고 15하고 나눌 수 있죠. 3하고 15 나누면 1하고 여기는 5가 되고, 나눌 수 없는 4는 그대로 씁니다. 자, 더 이상 이제 셋 다, 둘 중에 두 가지 중에서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없지.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것만 곱하면 되잖아요. 최소 공배수는 여기 밑에 있는 거 니은자로 다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고, 6까지 곱하면 18이지. 그리고 6이 먼저 곱하면 20이죠. 다 곱하면 얼마냐면 360이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대 공약수에 비해서 최소 공배수가 당연히 큰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얘도 규칙이 있어요. 자, 일단 30은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최대 공약수가 또 다릅니다. 얘도 규칙. 자, 지수가 같은 걸 내려줍니다. 지수가 만약에 똑같으면 내려줘요. 이거는 최대 공약수하고 성질이 똑같지. 두 번째, 지수가 만약에 이제 크고 작고가 있으면은 큰 걸 내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자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이 밑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몸집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공약수는 최대한 다 끌어모으는 거야. 몸을 크게 만드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긴 지수가 2고 여긴 1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지수가 큰 거 내려주는 거지. 둘 중에 누구 내려줘야 돼요? 2에 2제곱 내려줍니다.
다음에 3의 1제곱, 3의 1제곱 얘는 지수가 똑같죠? 이런 애들은 그대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애들도 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대 공약수는 쟤 버렸잖아. 근데 최소 공배수는 다 껴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도 이제 요렇게 세 가지 숫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 둘, 세 줄을 그냥 동시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대로 갑니다. 첫 번째, 여기는 지수가 1이고 2고 2야. 밑이 2인 숫자들. 자, 지수가 큰 거 내립니다. 뭘 내려줘야 돼요? 2제곱.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2, 1이니까 3에 2제곱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5는 혼자 있네? 이런 애들도 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답이야. 일단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던 대로, 지수가 같은 거 내려주고, 지수가 작은 거 내려준다 그랬었지. 여기는 지금 비교해보면 지수가 작은 게 2의 2제곱이지. 여기는 3의 1제곱하고 2제곱은 비교해보면 3의 1제곱이 더 작고, 그다음 여기는 5는 이쪽에 없어. 7도 이쪽에 없지. 이런 거 버려도 된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이건 거야. 근데 최대 공약수가 이거에 있을 때 공약수라는 거는 사실 이거의 약수의 개념이 있거든. 자, 근데 이 약수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줘야 되냐면, 자, 우리가 표 그리는 거 배웠지. 표를 그려서 약수 전체 개수 구하는 거 배웠었지. 2의 2제곱은 약수의 개수가 1, 2, 2의 제곱. 3의 약수는 1, 3. 해서 이제 빈칸 채워주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약수였거든. 이렇게 곱하면 1, 2, 2의 2제곱. 이렇게 곱하면 3, 여기는 6, 여기는 2의 2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전부 다 약수인데 이걸 매번 표를 그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이해해야 돼. 2의 2제곱 곱하기 3이라는 거는 2라는 재료가 2개, 3이라는 재료가 1개 있는 거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2개. 이걸로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2 하나, 3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3개만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적당히 쓰면 될 것 같아. 답이랑 비교해보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이 2개, 3 하나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약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는 거였었냐면은 일단 두 가지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지수를 큰 거를 내려주죠. 2의 2제곱. 그 다음에 3의 2제곱하고 3의 1제곱하고 중에서도 큰 거.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쓴다고 했었지. 이게 최소 공배수인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배수라는 거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공배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수를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4의 배수라고 하면은 4에다가 1 곱한 거. 그러니까 4지. 4에다가 2 곱한 거. 4에다 3 곱한 거. 4에다가 4 곱한 거. 자, 내가 지금 나열한 이 숫자들이 전부 다 4의 배수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최소 공배수로 계산해 놓은 이거에다가 1 곱한 거. 1은 곱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요 숫자 하나. 그 다음에 2 곱한 거. 여기다 2를 곱하면은 2가 총 3개 되는 거지. 2 곱한 거. 여기 3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 곱한 거. 그럼 3 곱하게 되면 3이 2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다 공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공배수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씁니다. 그래서 3개만 쓰라 이겁니다. 자, 일단 2의 a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랑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요거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의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계산 특성상 이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 중에서 작은 거가 내려와서 2가 되는 거지. 그럼 A의 결과는 뭘까요? 얘는 2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1과 3 중에서 작은 거 1이 내려왔죠. 얘게 뭐 문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랑 B 중에서 작은 게 내려와서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뭘까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도 똑같습니다.
일단 2를 보면은 최소 공배수의 특성상 2랑 3 중에서 큰 거 내려오죠. 큰 거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A하고 1 중에서 작은 거, 아니, 작은 거를, 미안. 최소 공배수 큰 거. A랑 1 중에 큰 거 내려와서 3이에요. 그럼 A는 뭘까요? 3이겠죠. 그 다음에 7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거 내려 보내주죠. 최소 공배수니까. B는 그래서 7인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잖아. 그 방법을 통해서 여기 써있는 이 문자들을 추측을 하는 거야. 일단, 최대 공약수부터 한번 볼게. 최대 공약수의 개념은 작은 걸 내린다 그랬었지. 그리고 혼자 있는 건 버린다 그랬었지. 자, 근데 보니까 여기 2는 3하고 C라고 돼 있거든. 둘 중에 작은 걸 내려서 2가 된 거야. 근데 여기 지금 2가 있어, 없어? 없지. C는 뭐가 되는 거다?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3도 보면 여긴 A제곱, 여긴 5제곱인데 작은 걸 내려서 3이 된 거야. 그럼 A는 뭘까? 3이라고 할 수 있지.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공약수에 5가 없잖아. 그럼 얘는 혼자만 있는 거야. 그럼 B는 5가 아니란 얘기지.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에서는 해결이 안 나와서 최소 공배수로 가봤더니 5는 있어. 근데 7이 지금 이 문제에 없잖아. 그럼 B는 뭐가 꼭 돼야 될까?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해서 풀어보는 문제인 거야. 자, 지금 보면은 자, n분의 24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n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일단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 일단 자연수의 특징은 분모가 1입니다. 여기가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n의 위치는 24랑 약분해서 1이 돼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24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의 약수 중에서 2라고 있다고 치면 약분하면 12로 만들 수 있지. 이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n분의 60도 n이 뭐의 약수가 돼야 되냐면 60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이제 24의 약수도 되면서 60의 약수도 돼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24랑 60의 최대 공약수 얼마로 나눌 수 있을까요? 2부터 해서 12, 30. 2로 나누면 6하고 15. 3으로 나누면 2하고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곱하면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2. 최대 공약수가 12인 거고, 그리고 12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도 될 수 있죠. 12에 약수들이 전부 다 가능한 거야. 뭐 있죠? 1, 2, 3, 4, 6, 12.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1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문제는 12만 써주면 되는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2의 약수들을 전부 다 써주면 되는 문제인 거야. 한 번 더 풀어줄게. 자, n의 위치는 18의 약수다. 그리고 동시에 24의 약수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18하고 24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면 이건 6으로 나눌 수 있죠. 더 이상 못 나누니까 최대 공약수는 6이 되는 거고, 6의 약수가 뭐가 있지? 1, 2, 3, 6이 되겠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 총 몇 개다? 4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은 n이라는 문자가 있거든. 이 자리에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돼.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분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돼 있어. 이 자연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분모가 있으면 안 돼. 분모가 1이어야 돼. 그러면은 n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얘를 1로 만들 수 있냐면 18 약분하면 1이지. 자, 만약에 36 약분하면 2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숫자는 18하고 약분해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면 n이 뭐가 되냐면은 18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자, 그 다음에 24도 마찬가지로 24 위에 n 또 있잖아. 그럼 얘도 n이 뭐가 돼야 될까? 2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8의 배수도 되면서 2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뭘 구하면 될까? 18하고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얼마니? 뭘로 나눌 수 있니? 6으로 나눌 수 있지. 얼마야? 3하고 4니까 6, 3, 4. 다 곱하면 얼마야? 7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72만 되는 게 아니라 72의 배수들도 전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72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 가장 작은 걸 구하래. 그러니까 72가 되는 거야. 자, 이 분수의 어느 것에 곱해도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5분의 1에다가 뭘 곱할 거야.
이거를 x라고 할게. 그냥 뭐 x 좀 그러면 네모라고 하자.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서 이게 또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또 얘 네모의 역할이 뭐냐면 15를 약분해서 1로 만들어 줘야 되지. 우리가 아까 배웠단 말이야. 얘가 얘를 약분해서 1로 만들어 주려면 이 네모의 정체는 15의 배수다. 이렇게 배웠었지.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문제야. 같은 풀이 방법인 거야. 또 마찬가지로 28분의 1에다가도 네모를 곱해서 얘가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네모 역시 또 28의 이제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은 15의 배수이면서 28의 배수니까 뭘 구해야 되는 거야? 15랑 2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뭘로 나눠질까? 그러면은 이건 그냥 나눠지는 게 없으니까 15랑 28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곱셈한 거의 배수가 정답인 거야. 얘만 되는 건 아니지. 배수도 다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이제 곱셈하면 되는 건데 얘는 숫자가 너무 클까봐 그러니까 소인수분 해놨나 보다. 그냥 곱해서 쓰면 돼. 숫자 좀 크더라도. 가장 작은 값이니까 요거 자체가 정답이겠네. 자,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은 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거냐면, 자, 4분의 25라는 숫자에다가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분수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할 거야. 뭐뭐분의 뭐뭐를 곱할 건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 여기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자연수가 돼야 돼. 우리가 아까 자연수가 되는 조건은 배웠었지.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얘를 약분해서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얘는 뭐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4의 배수가 돼야 되지. 여기 이제 1번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하긴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작은 분수여야 된대. 그러면 작은 분수면은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얘를 약분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숫자가 이 숫자를 약분해서 없애주려면은 좀 작게 만들어주려면 이 위치에 들어갈 숫자는 얘랑 나눠지는 위치여야 되기 때문에 25의 약수여야 돼. 이게 특징인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분모에 있는 거를 약분할 수 있는 배수 그리고 분자에 있는 숫자를 약분할 수 있는 약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리해보면 여기 18분의 35도 있잖아. 정리를 해보면 얘한테 곱할 이 분수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위치는 첫 번째 18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리고 이 위치는 35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를 해보면 내가 그래서 이 곱해야 될 이 분수의 특징은 이 숫자는 4랑 18의 최소 공배수예요. 그리고 반대로 25랑 35의 여기는 최대 공약수. 25랑 35의 최대 공약수여야 돼요. 이건 암기해줘야 돼. 공식 같은 거야. 다시 한번 4랑 18의 최소 공배수. 그리고 25랑 30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걸 분수로 만들어주면 그게 정답인 거죠. 4랑 18은 최소 공배수로 구해보면은 2로 나눴을 때 2하고 9니까 최소 공배수는 이거 다 곱하는 거지. 그럼 3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5랑 35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면 얘네들 5로 나눠지지. 5랑 7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5분의 36인 거야. 자, 여기도 방금 전에 왼쪽에서 풀었던 유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에 있는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이제 분자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5랑 15랑 25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되고 이 밑에 있는 거는 12랑 24랑 3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외우면 돼. 계산해볼까? 5랑 15, 25는 얘들 공통적으로 5로 나눠지지. 1, 3, 5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고 다 곱해보면은 얼마냐면 7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2, 24, 32 같은 경우는 뭘로 나눌 수 있냐면 2로 나눌 수 있지. 6, 12, 16 또 2로 나눌 수 있지. 3, 6, 8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지. 이렇게 곱해보면 4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결국은 외우기만 하면 되는 문제야. 자, A랑 24의 최대 공약수가 8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야. 얘를 나눌 수 있는 최대 숫자가 8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A는 8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8로 나눠서 뭐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24는 8로 나누면 3이 나오겠지.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이 A는 두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A는 8로 나눠지는 거잖아. A는 정체가 뭐냐면 8의 배수인 거야. 8로 나눠지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8의 배수가 뭐 있지? 8, 16, 24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얘를 내가 만약에 8이라고 해봐. 8로 나누면 여기 1이지. 그럼 1하고 3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그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맞고, 근데 이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8은 두 자리가 아니지. 그래서 요거는 탈락. 자, 16이라고 한번 해볼까? 16이면 8로 나눴을 때 얼마 남아야 돼? 여기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2랑 3은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맞는 거야. 16 되고. 자, 24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얘랑 얘랑 똑같은 수가 되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8로 나눴을 때 3이 되고 3을 또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곱해서 24가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24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8이라며. 또 안 맞는 거지. 이렇게 이제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다 해봐야 돼. 자, 또 뭐 있을까? 83, 24, 84, 32. 그래서 32 한번 해보면 32 나누면 얼마 나올까? 8로 나누면 4 남겠지. 그럼 4랑 3은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못 나누지? 이렇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가 8인 숫자 되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안 되고. 그 다음에 40. 40이면은 8로 나눴을 때 얼마 나올까? 5 나오겠지? 5랑 3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48. 48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8을 48로 나누면 이제 나머지 6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6은 3이랑 또 나눠지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최대 공약수가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이랑 안 맞지. 이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있을까? 86, 48, 또 8, 7, 56. 56은 어떨까? 56 나눠보면 8, 7이지? 그러면 7하고 3은 더 이상 나눌 수 있어? 없어? 못 나누지. 얘 같은 경우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는 거야. 그래서 다 해봐야 돼. 두 자리니까 지금 8, 7, 56 했으니까 8, 8, 64, 8, 9, 72, 그 다음에 8, 9, 72, 8 곱하기 10 해서 80, 그 다음 88, 96 다 해봐야 돼. 이거는 직접 해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여기의 개념은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8이다? 그럼 A는 8의 배수구나. 8의 배수를 쭉 다 써서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내가 공식을 한 설명을 해줄게. 자, 이 공식은요, 어떤 두 가지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가지 숫자에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고, 최소 공배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떤 두 숫자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거하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곱한 거하고 서로 같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자, 54랑 A라는 숫자가 있대. 그럼 54랑 A라는 숫자가 있고, 최대 공약수는 18이고, 최소 공배수는 270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 두 개 숫자 곱한 거하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곱한 거하고 서로 어떻다고? 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곱해 볼 건데, 그냥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216, 7에 2에, 그러면 6, 8, 486이네. 4860이고, 여기는 54랑 이제 A랑 곱해져 있는 거잖아? 자, 곱해져 있네? 반대로 이쪽에다 어떻게? 나눠주시면 돼요. 4860을 54로 한번 나눠봐봐. 얼마 나올까요? 54면 얼마 들어가지? 9? 9 아니지? 9? 아, 9로 딱 떨어지니? 그러네. 486으로 딱 떨어진다, 그지? 그래서 정답이 뭐야? A는 90이 되니까. 자, 아시겠죠? 그냥 공식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왜 그런지는 알아야지. 이 개념을, 숫자로 좀 예를 들어볼게. 자, 12랑 18이 있어.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6이야. 최소 공배수는 36이야. 일단 이걸 미리 알고 갑시다. 그럼 내가 얘기한 대로 12 곱하기 18이 6 곱하기 36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12랑 18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6이야. 그럼 약분해서 남는 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은 12라는 숫자는 6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18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근데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6이야.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자, 구조를 보니까 어때? 우리는 얘네를 곱한 거거든?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여기도 보니까 구조가 어때?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탄생한 공식이에요. 공식 일단은 암기하시면 됩니다. 공책이랑 연필이 요만큼 있고 이걸 최대한 많은 학생한테 나눠줄 건데 한 사람의 학생이 받는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3으로 나눌 수 있거든? 12, 15.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4랑 5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냐면 9가 되는 거야. 그럼 최대 몇 명한테 나눌 수 있냐? 9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9명의 학생이 공책은 몇 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연필은 몇 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본다면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 36을 9로 나눴을 때 4개 남지. 그러니까 한 사람당 공책 4권. 그리고 한 사람당 연필은 5자루. 이렇게 받는 거야. 자, 얘도 같은 방법으로 공책, 연필, 지우개가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한번 3으로 한번 나눠볼게. 2로 나눌 수 있구나. 2로 나누면 30, 24, 27이 되겠지? 이건 또 동시에 3으로 나눌 수 있지? 3으로 나눠보면 10, 그 다음에 8, 9야. 최대 공약수는 셋 다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나누는 거야. 근데 이건 셋 다 동시에 못 나누지.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 몇 명한테 나눌 수 있냐? 6명한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경우에. 자, 그래서 6명이 공책 한 사람당 몇 권씩 받을 수 있어? 이걸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걸 답을 써주면 돼. 공책은 10권. 자, 연필은 8개. 8자루. 그 다음에 지우개는 9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6명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직사각형이 이렇게 가로가 330cm짜리 가로가 있고 세로가 이제 240cm짜리 직사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이제 가로랑 세로를 이제 정교하게 잘라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들을 만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사각형은 이제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330이랑 240이 길이가 똑같게 잘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로 잘라야 되냐, 이 몇 센치짜리로 잘라야지 똑같이 나눠지겠냐 이건데, 얘를 구해보려면 이 약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3으로 나누면 80, 여기는 110,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8하고 11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필요 없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30이죠. 그래서 이 3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3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얘가 가로의 길이가 30이면 330cm짜리가 30cm씩 자르면 가로에는 총 몇 개의 정사각형이 나올 것이냐, 요걸 생각을 해보면 요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 계산의 맨 마지막 가로에는 총 11개의 정사각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8개의 정사각형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정확하게 다 잘랐을 때 총 몇 개의 정사각형이 나왔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가로랑 세로의 이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88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입체도형으로 가는 건데 직육면체가 있고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105 이렇게 되어 있는 직육면체가 현재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정확하게 똑같이 잘라서 이걸 만드는 건데, 얘도 이런 방식이에요. 가로로 자르고, 그 다음에 세로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로 잘랐을 때, 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정육면체가 하나 생길 겁니다. 한번 더 잘라야겠네, 그지? 이렇게 여기 이제 정육면체가 하나 생길 건데, 정육면체의 특징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얘도 약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3으로 나눠볼게요. 40, 30, 35고 5로 나누면 8, 6, 7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제 15죠. 정확하게는 이제 15mm.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하게 다 15mm의 길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전체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올 것이냐. 얘도 이제 전부 다 정갈하게 이렇게 잘랐을 때 가로에는 8개, 여기 8개, 세로에는 6개, 그 다음에 높이에는 7개의 정사각형이 나올 거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전체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보시면은 가로가 36m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4m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직사각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뭐 이런 식으로 심는다고 치면 여기의 길이가 다 똑같게끔, 심지어는 여기도 이쪽도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심을 때 특징이 뭐냐면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공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도 어쨌든 간에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도 약수의 개념으로 나눗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2, 8이고 4로 나눠보시면 3하고 2니까 요거 이제 곱해주면은 이제 12가 되겠죠. 이 12의 정체가 뭐냐면 간격입니다. 그죠? 똑같은 간격. 그러면 이제 12m, 12m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에는 총 몇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답은 맨 마지막에 3하고 2라고 써있죠.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시면 정답이 돼요. 한 방에 바로 나오죠. 이게 공식이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원리가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거는 실제로 나무를 한번 다 그려봐야 되는데 간격이 12라고 했으니까 24를 12로 나눠보면 간격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 2개. 그래서 나무를 여기 또 심을 수 있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6도 12로 나눠보면 간격이 3개, 하나, 둘, 3개죠. 그럼 나무는 이런 식으로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를 총 다 세보면 이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나무를, 모퉁이에 다 이제 나무를 심을 때를 이제 얘기해주는 문제였었는데, 그 전에는 걔는 이제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실제로 직접 해봐야 되는, 원리를 좀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간에 일정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나눠봅시다. 9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6이고 10, 2로 나눠보면 여기는 3하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제 1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가 18이니까 간격이 이제 18m씩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54를 18로 나눴을 때 3이니까 여기 간격은 하나, 둘, 3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여기 하나, 둘, 셋, 4그루가 심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로의 길이는 간격이 5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가 총 몇 그루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보면은 이제 9그루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공식을 통해서 한 방에 딱 정리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한번 그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꼭 그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자, 68이라는 숫자를 나눗셈을 하는 거야. 어떤 숫자로? 뭔지 몰라. 이걸로 나눗셈을 하는 건데 그렇게 나누면 4가 남는데, 자, 이게 나머지가 4가 남으면 얼마로 나눴는지 추측이 불가능해. 그러면 이 나머지 4를 빼볼게. 68에서 4를 빼버리면 64잖아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64라면 이 숫자로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지. 나머지가 안 남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8을 나누면 4가 남는다? 그럼 빼버려. 64. 85를 나누면 5가 남는다? 계산이 안 되니까 빼버려. 80인 거야. 그러면 64라고 치면 얘가 64가 되면은 그럼 이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네모랑 64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네모는 64의 약수가 되는 거야.
어쨌든 64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64보다 작은 수여야 돼. 예를 들어서 2로 나눈다. 나눌 수 있지. 그 다음에 4로 나눈다.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어떤 자연수는 64랑 80의 약수, 공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64랑 80의 공약수를 구하려면 일단 최대 공약수부터. 자, 이거 동시에 뭘로 나눌 수 있냐면 8로 나눌 수 있지. 또 2로도 나눌 수 있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16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문제고. 자, 그럼 16만 되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의 약수라고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16인 것 뿐이고 16의 약수들도 다 가능해요. 나눗셈을 할 수 있어. 16의 약수 뭐 있지? 1, 2, 4, 8, 16이 있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얘네들이 다 가능한 거야. 근데 봐봐.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68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2로 나눴다고 쳐봐.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라고? 이게 말이 돼? 나머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숫자보단 작아야 돼. 이쪽이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4나 여기 보면 5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 숫자들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아니지. 커야 되는 거야.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요 개념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8하고 16만 돼요. 일단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하시고 그거의 약수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 나머지들보다 큰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 자, 61번도 마찬가지야. 어떤 자연수로 75를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대? 3이 나왔다는 얘기야. 75 나누면 3, 95 나누면 5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자,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누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3을 어떻게 해야 되나? 빼버리라 했지. 75에 3 빼버리면 72. 95에서 5 빼버리면 90. 130에서 4를 빼버리면 120,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되어야만 네모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 네모랑 얘네들의 관계는 뭐다? 이거의 공약수다. 약수다 이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야? 최대 공약수 구해야겠지. 72, 90, 126. 최대 공약수 한번 나눠보면 2로 했을 때 36, 45, 63. 그 다음에 3으로 또 가능하죠. 12, 15, 21. 3으로 또 되네. 나눠보면 4, 5, 7.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곱한 거 얼마? 18이 되는 거야. 그럼 18만 될까요? 18의 약수들도 가능하다. 뭐가 있지? 1, 2, 3, 그 다음에 6, 9, 18이 있겠지. 이 숫자들이 전부 가능한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머지들보다는 최소 커야 된다. 이 중에 제일 큰 게 5잖아. 그러니까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5보다 크지 않은 게 뭐 있지? 1, 2, 3. 요거 빼야 되지. 그래서 6, 9, 18 이렇게 3개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어떤 자연수로 28을 나누면은 이런 뜻이니까 어떤 자연수로 28을 나눴어? 이렇게 했더니 4가 남았대.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4를 빼기로 했지. 20이야, 24야. 그 다음 마찬가지로 40을 나누면 또 나머지가 4가 나온대. 그럼 얘도 이제 4를 빼야죠. 36이야. 그 다음에 52라는 숫자를 계산을 할 때는 8이 부족하대. 자, 이게 남는다라는 말하고 부족하다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야. 우리는 남았으니까 뺐잖아. 부족하다 그랬어? 그럼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하다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부족하다? 그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24랑 36이랑 60의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어쨌든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봅시다. 2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죠. 2로 나누면 6, 9, 15. 3으로도 나눌 수 있네. 3 나누면 2, 3, 5니까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다 곱한 거 1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는 12니까 12의 약수가 뭐가 있지? 1, 2, 3, 4, 6, 12가 있지.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건데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죠. 나머지가 4고 여기는 8이 부족하다 해서 부족하다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4가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보단 커야 되는 거야. 얘들 안 되는 거죠. 6하고 12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8이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사탕 50개, 사과 33개, 음료수 37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더니 사탕은 2개가 남는데, 자, 남는다라고 하면 빼자 그랬었죠. 48.
그 다음에 사과는 1개가 남아. 그럼 하나 빼면은 32. 그 다음에 음료수는 3개가 부족하대. 부족하다 그러면 더하자 그랬지. 더하면 40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거에 또 약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동시에 뭘로 나눠질까? 4로 한번 해볼까? 4로 나누면 12, 여기는 8, 여기는 10. 또 나눌 수 있지. 2로 나누면 여기는 6, 4, 5가 되지. 최대 공약수는 이제 8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8의 약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8의 약수 뭐 있죠? 1, 2, 4, 8이 있지. 이 중에서 얘는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1이니까 요거 두 개는 안 되겠다. 4랑 8은 가능하겠지. 그래서 4명 또는 8명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노선이 일단 오전 9시부터 해서 A라는 버스가 있다고 치고 B라는 버스가 있다고 쳤을 때 9시에 동시에 버스가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출발을 한대. 그러니까 9시에 출발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9시 10분에 출발을 하는 거야. 9시 10분, 9시 20분, 9시 30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스는 9시에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시 14분. 그러면 9시 그 다음 건 이제 28분이겠지? 그 다음 또 이제 14분 후에는 얼마냐면 42분.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 간격이 이제 배차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처음에 이제 9시에 동시에 출발을 했잖아. 그러면 언제 또다시 이제 동시에 출발을 하는 거냐 이제 그 시간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 이거는 배수의 개념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간격을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배수 2로 나눠보면은 5랑 7이잖아.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다 곱해버리면 70이지. 결론은 이 두 버스는 9시에 동시에 출발을 했으면 70분 후에 동시에 또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70분이면은 이걸 시간으로 고쳤을 때 1시간 10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9시에다가 1시간 10분 후에 되면은 10시 10분이 되겠지. 그럼 그 다음 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 어떻게 될까? 11시 20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버스 노선, 버스 배차 간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배수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오전 9시 10분 이렇게 됩니다. 자, A라는 기계는 6일마다, B는 9일마다 점검을 한대. 일단 3월 2일에 둘이 이제 동시에 기계 점검을 받은 거야. 그럼 이제 6일 후에면은 얘는 3월 8일, 그 다음에 3월 14일, 3월 20일, 3월 26일 이렇게 이제 계속 점검을 받겠지. 그 다음에 B라는 기계는 9일 후에니까 11일, 그 다음에 20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점검을 받을 때 날짜가 겹칠 때가 언제냐 이거야. 이것도 역시 6하고 이제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했을 때 얼마지? 18? 18이니까 3월 2일에다가 18일 후, 그러니까 3월 20날 이렇게 점검을 받는 거야. 그럼 이 날짜 말고 그 다음 점검일은 언제일까? 18일 더하면 어떻게 되니? 3월? 일단 계산만 해보면 40일이지. 근데 3월 달은 며칠까지 있지? 31일까지 있지. 그러면 이제 30일을 빼보면은 얘는 4월 30일, 그치 9일이 되는 거지. 이때 이제 또 점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배수의 개념으로 풀어줘야 돼. 우리가 살면서 톱니라는 거를 볼 저기가 환경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옛날에나 나오는 이런 게 톱니지. 잘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봐요. 지금 막 복잡하게 여러 개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봅시다. 노란색하고 파란색만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톱니가 이제 조그맣지. 얘 같은 경우는 톱니가 크지. 근데 톱니의 개수에 따라서 이게 회전하는 게 좀 다르거든. 얘네가 지금 여기 톱니랑 톱니 사이에 여기가 지금 끼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만약에 A가 36개고 B가 24개다라고 치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톱니의 개수가 적은 게 훨씬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톱니의 개수가 많은 건 더 적게 돌아가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바퀴를 돌고 있을 때 얘는 뭐 2바퀴밖에 못 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톱니의 개수가 돌아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야. 돌아간 톱니의 개수가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100개가 돌아갔어? 그럼 얘도 100개 돌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가? 돌아간 개수는 똑같은데 더 적은 애가 훨씬 더 빨리 많이 돌아가야겠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일단. 자, 해서 이게 공식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공식이 제가 중학교 1학년 수업에서 최소 3번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우세요. 자, 첫 번째 공식이 뭐냐? A라는 거에 톱니 개수가 있을 거예요. 톱니 개수하고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한 회전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 곱한 거랑 B라는 톱니의 개수랑 그 B라는 톱니가 회전한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전한 개수랑 곱해서 서로 똑같아야 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같은 시간에 A나 B나 톱니의 개수가 돌아간 개수가 똑같다 그랬었지. 그 이유가 이건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딱 이 공식에 의해서만 푸시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는 최소 공배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A가 만약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면은 이 톱니는 36개, 72개 막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수의 개념으로. 이거는 1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는 3이고 2죠.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얼마야? 7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그래서 A나 B나 톱니가 똑같이 72개씩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A는 몇 바퀴 돌았을까요? A는 36개잖아. 그러면 두 바퀴 도는 거야. 36 곱하기 2야 72가 나오잖아. 그지? 얘는 두 바퀴 도는 거야. 자, 그럼 B는 24개잖아요. 얼마? 세 바퀴 돌아야 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A가 최소한 몇 바퀴 회전해야 됩니까? 몇 바퀴? 두 바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톱니 개수 나오는 거는 무조건 공식에 딱 한정돼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톱니 바퀴 계산할 때 개념은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톱니가 3개가 나올 거예요. 톱니에는 뭐 3개, 4개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죠. 충분히.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최소 공배수의 개념으로 10이랑 20이랑 8에 대해서 자, 뭘로 나눌 수 있을까? 일단 2로 되죠? 6, 10, 4고 또 되겠죠? 2로. 이게 3, 5, 2고 두 개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끝. 그럼 최소 공배수는 이거 다 곱해야 되지. 자, 다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120,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일단 120이 나왔고, 그러면 A는 12개인데 120이 되려면 몇 바퀴 돌아야 되지? A는 10바퀴가 되겠죠? 자, B는 60이야. 그러면 6바퀴. 자, 그 다음에 C는 8개니까 몇 바퀴? 이거는 15바퀴가 되겠지. 문제에선 B만 물어봤으니까 B는 몇 바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톱니는 그냥 무조건 최소 공배수 아예 그냥 머리가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가로가 15cm, 그 다음에 세로가 12cm짜리 직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15cm짜리, 얘가 이제 12cm짜리야. 그러니까 이런 직사각형을 여기다가 계속 이제 붙이는 거야. 가로에도 쭉 붙이고 세로에도 쭉 붙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가능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거래. 일단 중요한 거 정사각형의 특징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은 배수의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3으로 나누면 4랑 5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 60이 되지. 자, 그럼 60이 되려면 15는 몇 개 필요합니까? 이게 4개 필요해. 4개. 그래서 하나 더 붙이면 여기 이제 가로가 60이 되겠죠. 15가 이제 4개 모여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몇 개 필요할까요? 여기 보면 이제 5개. 5개를 직접 붙여야 됩니까? 이거 대충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물론 여기도 안에 다 채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진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 자, 가로에는 총 몇 개의 직사각형이 있었지? 요게 4개죠. 세로는 5개지. 그래서 가로에는 4개, 세로에는 5개니까 2개를 곱합니다. 그럼 총 몇 개? 20개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육면체 모양의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모양을 여러 개 또 쌓는 거야. 가로에도 쌓고 세로에도 쌓고 위로도 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았을 때 정육면체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몇 센치가 돼야만 똑같아야 되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배수의 개념으로 이걸 구해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누면 3, 4, 5가 되겠지.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거 없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곱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20, 60, 120, 240이지. 네. 그래서 가로도 240, 세로도 240, 높이도 240이 돼야만 정육면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가 지금 하나가 지금 12잖아. 그럼 12가 몇 개 있어야지 240이 됩니까? 가로에는 20개가 필요한 거야. 지금 여기 가로. 그다음 세로는요? 여기 지금 16이니까 얼마 곱해야 되지? 15개? 나눠보면 돼. 그러니까 16으로 나눠보면 돼. 자, 높이에는요? 여긴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총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네를 다 각자 곱해줘야 돼. 알겠죠? 더하면 안 돼요. 곱해야 돼.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시면은 여기는 300, 여기 곱하면은 3600이 되겠다. 그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자연수를 이번에는 이제 나누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 어떤 자연수를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숫자를 이번에 이제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가 남는다고 했지. 그러면은 요 숫자랑 요 숫자의 관계는 뭐냐면 배수의 관계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네모는 6의 배수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누어 떨어진 게 아니라 2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네모는 6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으로도 나누니까 10의 배수이면서 또 나머지가 이제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0의 배수여야 되니까 일단 6이랑 10의 공배수를 구해줘야겠지.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제 6이랑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3, 5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곱하면 30이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30의 배수이면서 2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2만 더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30의 배수에다 2 더한 숫자가 어떤 게 있냐면 30에다 2 더한 거, 그러니까 3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의 배수가 30만 있는 게 아니니까 60도 있고, 62도 되는 거, 그 다음에 92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2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숫자가 배수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 찾는 거야. 32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를 나누면,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데. 역시 이제 네모는 3의 배수에다가 2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제 아까 문제랑 얘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4로 나눈다고 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모는 4의 배수인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머지가 똑같아야만 얘네 둘의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같은 숫자를 더할 수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2고 얘는 3이니까 다르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자, 2가 남는다라는 말은 3에서 2를 빼면은 1이죠? 그래서 1, 2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4로 나누면 3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4에서 3을 빼면은 또 얘도 1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다로 바꿀 건데 지금 일단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간단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1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눗셈을 할 때는 3, 5, 15 해서 밑에가 이제 1이 남죠? 요건 이제 사실 이제 1이라는 게 남은 거잖아. 근데 똑같은 나눗셈을 하는데 내가 6을 한번 해볼 거라 이거야. 6을 하면은 얘는 지금 이제 16이 되기 위해서는 18인지 두 개 더 많은 거잖아. 얘는 2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나누는데 얘는 조금 더 오버해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1이 부족하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빼주는 거야. 1이 부족하다니까. 얘도 1이 부족하다, 얘도 1이 부족하다. 나머지가 통일이 되니까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자, 3과 4의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이거는 뭐 나눌 게 없으니까 그냥 12죠. 12의 배수에다가 1을 빼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이제 12의 배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12도 있고, 거기다 이제 1 빼면은 11이고, 그 다음에 24도 있지. 그러니까 24에서 1 빼면 2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엄청 많을 건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12의 배수 중에 세 자리가 뭐가 있냐면, 12 곱하기 8이 96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또 더해보면 108. 108이 이제 처음 나오는 세 자리 수인 거지. 거기다 1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107이 되는 거야.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자연수를 12로 나누면 9가 남고, 자, 나머지가 9입니다. 18로 나누면 15가 남아요. 자, 나머지가 다르죠. 여기도 20으로 나누면 17이 남는다라고 했어. 나머지가 다를 때는 이제 빼서 부족으로 바꿔줄 건데, 자, 12로 나눌 때는 12에서 9 빼면 3이죠. 3이 부족하다가 되는 거고, 18에서 15 빼면은 3이니까 3이 또 부족하다로 바꿀 수 있죠. 그다음 여기도 20에서 17 빼면은 3이 부족하다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일단 이렇게 통일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자연수를 12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12의 배수, 그리고 18의 배수, 그 다음에 20의 배수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3이 부족하답니다. 3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 이 배수 개념에다가 마이너스 3 해주면 되는 거지. 어쨌든 10이랑 18이랑 20에 공배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2로 나누면 6, 여기는 9, 여기는 10이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2개씩 나눌 수도 있으니까 3, 9, 5 이렇게 되고, 3으로도 나눌 수 있네요. 그럼 여기는 1, 3, 5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 곱하면은 10에 180 되겠다, 그지? 그래서 180이 되는 거고, 180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80의 배수들도 다 되죠? 거기에다가 3을 빼주는 거야. 어쨌든 간에 가장 작은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180이 가장 작은 수고 3 떼면 되니까 정답은 177입니다. 자, 중학교에서 수련회에 참가한 1학년 전체 학생을 6명씩 조도 짜보고 8명씩 조를 짜보는데, 그러면 이제 3명이 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숫자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3이 나오는 숫자인 거지. 네모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6의 배수라 그랬었지. 그리고 3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3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명씩 또 계산이 되는 거니까 8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6하고 8의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얼마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이게? 2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이거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4인 거야? 24의 배수들이 전부 다 가능한 거야? 24의 배수들이 전부 다 가능하고, 그리고 몇 명씩 남는다고? 3명씩 남는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할 건데, 24의 배수 중에서,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300명보다는 많고 320명보다는 적다 그랬어. 그럼 24의 배수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봐야 돼. 뭐가 있을까요? 자, 24의 배수 중에서 24랑 13이랑 곱한 거 얼마지? 7에다가 이거니까 312가 되겠지. 312가 이제 24의 배수고 거기다 3 더한 거. 그러니까 얼마? 315가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맞춰서 배수들을 저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 자, 서연이는 RC와의 캠프에 참가를 했답니다. 이건 4명씩 편성하면 3명이 남는데, 6명씩 편성하면 5명이 남는데, 자, 남는 숫자가 다르지. 이럴 때 어떻게 알아야지? 자, 4명씩이면은 4에서 3을 빼면 얼마? 1이죠? 그러니까 1이 부족하다로 바꾸자고 했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마이너스 1 하시면 돼요. 빼기 1. 그 다음에 6명씩 조를 짜게 되면은 6에서 5 빼면은 1이죠? 얘도 1이 부족하다야. 결론은 이제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걸 찾으면 되지. 뭐 있을까요? 2로 나누면. 그러면 12죠. 12의 배수이면서 1이 부족한 거니까 나중에 1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100명에서 110명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는데 12 곱하기 9를 해보면 이게 108이야. 그래서 108인 거고 거기다 1 빼는 거니까 몇 명? 107명이 된다.